네, 혼줄 아니고요. 돈줄 내러 왔습니다. 오늘의 돈줄 리포트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부터 보시죠.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는 올리고에 집중하는 기업 보고 있고요. 메리츠증권에서는 하반기가 더 기대되는 종목 눈여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리딩투자증권에서 대장은 쉬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리포트 공개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부터 함께 하시죠. 바이오 안에서 보겠는데요. ST팜이고요. 현재 4.33% 상승하면서 11만 5,600원에 거래 중입니다. 네, 기승전 바이오인가요? 요즘 바이오주들이 날개를 달고 있고요. 하반기에 주요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강하나 애널리스트들은 올리고가 나간다고 길을 비켜달라고 말을 전합니다. 올리고 CDMO의 강자 ST팜을 이야기하는데요. 꾸준히 성장하는 올리고 매출은 2분기부터 뚜렷하게 나타날 예정이고요. mRNA 사업 1분기 매출에 힘입어 추가 수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목표 주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만 5천 원 제시했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 유지합니다. 두 번째로는 CJ 제일제당입니다. 현재 9%대 강하게 올라오면서 43만 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 기업은 식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요즘 또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바이오 모멘텀까지 더하면서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국내보다는 해외파로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해외 사업이 성장과 이익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만두, 치킨, 김치 등 이 글로벌 전략 제품들의 인기로 해외 식품 매출은 20% 정도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60%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는 주력 제품이 아미노산 시황이죠. 좋은 북미와 남미,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판매를 확대하면서 입지 또한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54만 원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롯데칠성 보겠습니다. 현재 0.3% 하락하면서 16만 7천 원에 거래 중입니다. 네, 실적이 좋고 더 좋아지고 있는 기업 찾고 계신다면 여기 있습니다. 주류로 실적은 적자를 극복하면서 매출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음식료의 경우 하반기에는 원재료 가격이 더 내려갈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이미 가격을 올려놨던 롯데칠성 입장에서는 하반기 원재료 값이 내려가면 회사에게 남는 이익은 더 커지겠죠. 특히 음료와 주류는 우리 일상과도 또 떨어질 수 없는 식품인 만큼 큰 상승세 기대가 됩니다. 이제는 용의 꼬리에서 머리가 되어보겠다고 전하는데요. 목표가 23만 6천 원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돈줄 리포트 알아보셨고요. 나머지 두 개는 소장님 돈줄 내주세요. 네, 오늘은 돈줄이 나는 리포트인지 혼줄이 나게 될지 또 두 가지 리포트를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수장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간밤에 좀 놀라셨죠? 비 피해가 심했어요. 예, 비 피해가 상당히 조금 심했습니다. 근데 저는 일정이 좀 일찍 끝나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어제 강남에서 그 슈퍼맨이 제 대학 동기였다는 사실, 뭐 이런 훈훈한 또 얘기도 좀 들리고, 예. 네, 아니 피해가 좀 적었으면 좋겠고요. 네. 여러분들도 오늘 내일 또 비가 많이 온다고 그렇죠. 하니까 사전에 좀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좀 정리를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저희 주식시장은 또 어떤 모습, 어떤 날씨를 보여주고 있는지 첫 번째 LIG 넥스원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 방산입니다. 뭐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다 눈여겨보고 있는데 삼성증권이 주가가 올라도 부담이 없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일단 주가 상승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실적부터 볼게요. 예, 실적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을 놓고 본다라면 인도네시아의 무전기 수출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게 선적이 좀 지연되면서 매출은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어차피 이건 나갈 겁니다. 근데 잠깐 2분기만 놓고 보면 상당히 조금 조심스러운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영업이익이 잘 나왔어요. 잘 나온 걸 보니까 계약 금액을 증액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번 계약을 하면 그걸 수정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무기는 가능한가 봐요. 그래서 그 부분 조정을 했고 예정 원가 조정으로 인해서 이익도 좀 챙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영업이익률이 잘 나왔다라는 건데 정현아 아나운서한테 제가 그냥 일반 투자자라고 생각하고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률이 한 10% 정도 나오면 잘 나왔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보통 이제 일반 상장사들이 영업이익이 한 10% 정도 나왔으면 잘 나왔다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방산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방산업체요? 예. 방산업체는 애초에 IT보다는 좀 높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네. 근데 방산업체들이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왜요? 특히 국내에서 이제 그 납품, 그러니까 만약에 해외에 어떤 트리거가 없다라면 국내에 이제 납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기업들이 높은 영업이익률을 창출하기가 녹록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겠네요. 더군다나 네. 여기에 이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정부에서도 서로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제 같이 우리도 국방과학연구소라는 게 있기 때문에 협업을 통해서 만들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렇게 높은 영업이익률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적게 나오면 한 1%대 나오고요. 많게 나오면 한 3%대 정도 나온다고 하네요. 근데 이번에 LIG 넥스원의 2분기 영업이익률이 8%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기업이 무슨 일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영업이익이 높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연 아나운서가 상당히 미모인 건 알지만 방송을 잘하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거지 그렇죠. 미모 때문에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플러스 알파죠. 플러스 알파죠. 그런 네. 것처럼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잘 나왔다라는 거죠. 원래 2015년에 5.9%가 최고치였습니다. 영업이익률이. 근데 지금 규모도 커졌지만 영업이익률이 8%를 달성했다라는 것에 시장은 한 차례 놀라고 있고요.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도 이 추세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지금 증권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영업이익률이 2분기 8% 내외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 이것에 대해서 8% 그리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워낙 방산 쪽의 예.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낮기 때문에 그전 최고치가 5.9였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드라마틱한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률 부분을 좀 깊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예. 이렇게 실적을 봤으면은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그 수주 이야기도 해볼게요. 그렇죠. 예, 뭐 폴란드에서 무기 계약 이야기도 있었고. 예. 국내 뭐 K 방산으로 해가지고 전차 뭐 이것저것 다 지금 수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직 폴란드는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이제 거의 확정되는 것 같아요. 이제 디테일한 것은 금액을 어떻게 정하느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술을 어떻게 이전하느냐. 우리도 이제 미국에서 무기 들어올 때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폴란드 현재 공장을 만드느냐, 어떻게 보면 폴란드 현재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통해서 유럽 지역에 좀 더 싸게 넘길 수 있으니까 물류비가 줄어드니까 그런 문제들 좀 협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건데 일단 무기를 한번 수출하면 좋은 게 뭐냐면 무기라는 게 한번 딱 수출한다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부속품을 계속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매출이 일어난다는 면에 있어서 상당히 좋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동일한 탱크를 10대 만드는 거랑 100대 만드는 거랑 원가는 어떻게 달라지죠? 많이 만들수록 원가가 줄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물론 이제 많이 사가면 좀 싸게 해주는 건 있긴 하겠습니다만 원가 경쟁력이 더 생겨서 이렇게 높은 영업이익 구사 가능하다라고 증권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 폴란드를 모멘텀으로 해서 우리가 LIG 넥스원 같은 방산주들이 원가 경쟁력도 생기고 그다음에 다양한 수출 모멘텀도 기대해 볼 수가 있지 않겠는가. 더군다나 수주가 무서운 것은 우리가 그 물량이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던 경기가 나빠도 이 물량은 만들어서 납품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기업들의 주가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무섭다. 우리가 지난번에 현대 로템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네. 지하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지하철 만들어서 팔아야 될 게 있어요. 더군다나 이번에 SRT 같은 경우도 또 추가 수주가 들어와서 또 만들어서 팔아야 돼요. 그런 것들이 쌓여 있다라고 보면 안정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결코 지금 현대 로템도 주가가 안 밀리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LIG 넥스원도 이 수주 산업이 갖고 있는 무서움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이 리포트 보니까 국내 방산업체로의 부품 공급을 통해서 또 간접 매출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보니까 회사의 주가가 지난 1년간 무려 114%나 상승을 했대요. 네. 아니 지난 1년은 사실 통곡의 벽이라고 불릴 맞습니다. 만큼 예. 너무 힘들었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또 연초에 급락을 받던 그 시기에 네. 이 LIG 넥스원은 114%가 올랐다. 와. 제가 강조했던 한국항공우주는 70% 올랐는데 네. 오히려 70%도 여기 명함 못 내밀죠. 와, LIG 넥스원은 사실 네. 무거운 종목이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최근에는 방산 내에서 뭐 퍼스텍, 유니드 이런 작은 종목들보다 네. 대장해들이 꾸준히 그렇죠. 올랐습니다. 이 리포트 믿어볼까요? 주가 올라도 부담이 없는 방산 맞습니까? 예, 일단은 뭐 리포트가 나름대로 현황 분석을 잘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단지 이제 그 투자자분들이 현재 지금 저렇게 높은 주가 수준에서 따라 사느냐 문제는 이제 별개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잘 그 매매 포인트는 잡아야 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일단 리포트는 현황 분석을 잘했고 여러분들이 그럼 이 리포트에서 뭘 한 가지 봐야 되겠죠?
영업이익률 유지가 되느냐 꾸준히 체크를 하는 게 투자자로서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리포트를 통해서 봐야 되는 건 이번에 영업이익률이 높아졌다라고 하니까 이 영업이익률이 끝까지 유지가 될 수 있는지 여러분들 만약 리포트 나올 때마다 LIG 넥스원 영업이익률 실적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덴티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덴티움도 실적이 괜찮았어요. 보니까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이라는데 앞서 오셈 임플란트도 실적 좋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무섭다라는 게 제가 이제 오셈 임플란트 때 그런 말씀을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우리가 2020년과 2021년에 코로나 상황에서 마스크를 쉽게 못 내리니까 네. 치과 간다라는 것이 좀 쉽지 않았었던 것들인데 2년은 참지만 치통을 그 이상 참지 못한다. 제가 농담을 말씀드렸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매출 어떤 변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덴티움과 오셈 임플란트가 갖고 있는 소위 말해서 경제적 해자라는 표현이 맞겠죠. 예를 들어서 정현 아나운서가 오셈 임플란트 어떤 기술을 배웠으면 덴티움 못해요. 네. 같은 치과 의사지만. 근데 저는 덴티움을 배웠으면 오셈 임플란트 못해요. 굳이 제가 덴티움을 하고 있는데 오셈 임플란트 기술을 배울 필요도 없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나름대로의 오셈 임플란트의 어떤 그 땅이 있고 네. 덴티움의 땅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이 섞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각각의 땅에서 각자 높은 영업이익률을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적을 보면 2분기 매출이 960억, YOY 기준에서 33%가 늘었고요. 영업이익 350억, YOY 전년 동기에 비해서 100%가 늘었습니다. 굉장히 잘했고요. 특히 이제 우려됐던 중국에서도 22%가 성장을 했고요. 러시아가 76%, 인도는 233%가 증가했어. 물론 이제 절대치는 좀 작긴 합니다만 상당히 잘 나왔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덴티움 실적이 좋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실적을 좀 보니까요. 뭐 사실 이 덴티움도 그렇고 오셈 임플란트도 그렇고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에 얼마나 많이 그렇죠. 파느냐가 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위안화로 팔았다, 뭘로 팔았다 지금 환율 이야기가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실적 이야기할 때마다 맨날 이 환율 효과는 조삼모사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이 덴티움의 경우에는 환율 어땠어요? 환율 효과가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3, 4% 정도밖에 안 됐다라고 이 증권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중국 사람이 이빨 고치고 달러 결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위안화로 결제하고 그다음에 루블화로 결제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현지 통화로 받고 현지 통화로 다 그런 것들을 계산하기 때문에 환율 효과는 없었다라고 보는 거죠. 더군다나 저는 임플란트를 안 해봤습니다만 임플란트 원가가 얼마나 될까요? 비쌀 것 같은데요. 원가.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임플란트를 인공 이빨이잖아요. 네. 인공 이빨 만드는 거와 이거를 하는 그 기술과의 차이점. 원가는 얼마 안 된다라는 거죠. 원가는 얼마 안 그러니까 되지만 비싸다. 원가가 얼마 안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정연하면서 잘 찍었어요. 네. 하나는 이익이 잘 나온 기업들 보면 환율 효과 아니야?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야 이번에 모든 원자재 가격이 다 올랐다는데 얘네도 원자재를 이용하는 건데 그런 압박이 없었을까? 이거 합리적인 생각이죠. 이게 합리적인 추론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벗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CMO에 준하는 OPM이라고 대문짝하게 네. 지금 제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사실 CMO만큼 잘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꼭 굳이 CMO랑 비교한 이유가 있을까? 이 높은 OPM, 이 영업이익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뭐 애널리스트가 그렇게 비교하고 싶었겠죠. CMO랑 비교한 이유는. 저는 너무 이게 궁금했어요. 왜 지금, CMO일까? 이분 잘생기셨네. 그러니까 이분한테 그분이 이제 제목을 지은 사람이 정하기는 했겠습니다만 네. 어찌됐든 CMO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률이 높잖아요. 안정적으로 높은데 덴티움도 영업이익률이 높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앞서 LIG 넥스원 같은 경우 우리가 8% 영업이익률에 깜짝 놀랐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번에 2분기 영업이익률이 36%에 달했습니다. 마진율이 36%에 달했다라는 거죠. 전반적으로 마진이 꽤 높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상장사 중에 마진이 30% 넘는 기업이 몇 개나 될까요? 2,000개 중에. 제가 알기로는 50개 미만일 겁니다. 50개 미만, 2,000개 중에 50개 미만일 거예요. 정확하게 제가 뭐 계산 안 해봤습니다. 한 20, 30개 내외일 거예요. 그렇게 이제 굉장히 영업이익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를 놓고 본다라면 상당히 앞으로도
고마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덴티움의 높은 OPM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CMO, OPM 약간 이게 비슷해가지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이게 이쪽 어떤 우리가 뭐 치의료기기랑 네. 이쪽은 좀 다른 분야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약바이오 그냥 섹터 하나다라고 이제 그런 인식 속에 그랬나 봐요. 이 애널리스트가 그렇게 쓴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덴티움의 리포트 한번 믿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 리포트 덴티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덴티움의 지금 NH투자증권 리포트하고 오스템 임플란트 최근에 나온 거 한번 구해가지고 같이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재밌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덴티움이 각 부문별 그리고 지역별 매출 구조를 잘 짜놨다라는 것으로 보게 된다라면 여러분들이 덴티움이라든지 이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믿어볼 만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적 혜자는 높은 이익을 보장한다라는 한 줄 평 적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덴티움과 LIG 넥스원 두 가지 레포트 파헤쳐봤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